지금 멕시코의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은 멕시코 국기가 아닙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해골, 그리고 붉은 띠가 둘러진 밀짚 모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만화 원피스의 해적 깃발입니다. 언뜻 보면 무슨 코스프레 축제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축제와는 정반대입니다. 비장함, 그리고 터질 듯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깃발은 지금 멕시코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썩어 빠진 현실을 뒤집어 엎겠다는 저항의 상징이자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해적 깃발이 멕시코에서만 휘날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시아의 네팔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불길은 인도네시아를 거쳐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이제 중남미의 심장 멕시코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념도 정당도 국경도 아닙니다. 오직 애니메이션 깃발 하나를 들고 전 세계 Z세대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해적이 되어야 했을까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야기의 시작은 멕시코.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11월 1일로 돌아갑니다. 장소는 멕시코 미초아칸주의 우루아판. 이곳은 평소 조용한 도시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로 망자의 날 행사가 한창이었거든요. 혹시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 보셨나요? 영화 속 주인공 미겔이 주황색 금자나 꽃잎을 밟으며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떠나는 그 배경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망자의 날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이날은 1년 중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온 도시가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축제의 한복판에서 우루아판 시장인 카를로스 만조가 암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처형이었습니다. 카를로스 만조 시장은 멕시코의 수많은 부패한 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멕시코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마약 카르텔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인물이 가장 안전해야 할 축제 현장에서, 그것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충격적인 죽음은 멕시코 시민들, 특히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층에게 엄청난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가 과연 우리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이 나라는 마약 카르텔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슬픔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멕시코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카르텔이 지배하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뉴스가 되지 않는 나라, 시민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였죠. 만조 시장의 죽음은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자는 반발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시위는 시장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인 11월 2일 미초아칸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들불처럼 멕시코 전국의 주요 도시로 번져나갔습니다. 불과 2주 뒤인 11월 15일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 대통령 궁 앞으로 모여든 시위대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그저 대답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쳐놓은 안전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해졌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주인공입니다. 과거의 시위가 노동조합이나 특정 정당 주도였다면 이번엔 다릅니다. 바로 Z세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SNS로 무장한 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조직화되었죠. 이 시위를 이끄는 단체의 이름은 헤네라시온 Z 멕시코, 번역하면 Z세대 멕시코입니다. 이들이 내건 슬로건을 보면 지금 멕시코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폭력 부패, 그리고 권력 남용에 지쳤을 뿐이다.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념 싸움은 이들에게 사치입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는 겁니다. 손주벌대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나서자 기존 야당 성향의 중장년층까지 너희 말이 맞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는 이제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다급해진 멕시코 정부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시장 암살 사건을 악랄한 범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위대를 향해서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 제발 평화적으로 말해달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여기서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 시위의 배후에 우파 야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즉, 너희들의 시위는 순수하지 않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작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이 발언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목숨 걸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모욕한 셈이니까요.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인 치안 부재는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또다시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본 겁니다.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한 한 시민의 절규는 이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가 공권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조 시장이 왜 살해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다른 비겁한 정치인들과 달리 경찰들을 산악지대로 보내 카르텔의 소굴을 직접 소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악지대는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약 카르텔의 심장부이자 마약 생산 기지를 뜻합니다. 모두가 보복이 두려워 눈 감아주던 그곳을 만조 시장은 목숨을 걸고 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용감한 시장조차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수십 년간 참아온 불안과 공포, 이제 그들은 정부에게 쇼는 그만하고 제발 우리를 살려낼 대책을 내놓으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터진 이 거대한 시위가 사실은 멕시코만의 단독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되어 파도처럼 밀려오던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첫 번째 진원지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초 네팔의 Z세대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SNS에 자랑하고 있었죠. 네팔 청년들은 이들을 네포키드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네팔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시끄럽다며 네팔 전역의 SNS 접속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입을 막아버린 거죠. 이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9월 8일 수도 카트만두 거리에 수만 명의 젊은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까지 쳐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했지만 네팔 청년들의 기세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샤르마 올리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총칼이 아닌 Z세대의 분노가 정권을 무너뜨린 2025년 첫 번째 혁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거리로 불러낸 건 주택수당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분노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간 챙겨간 주택수당이 공개됐는데 그 액수가 무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들의 세금으로 정치인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아판 쿠르니아완이라는 평범한 시민이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도네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자카르타는 마비됐고 시위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여기서도 주동자는 Z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틱톡과 디스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찰의 위치를 공유하고 시위대를 조직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상상도 못할 방식이었죠. 인도네시아의 시위는 동티모르, 태국, 방콕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우리도 참지 말자는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와 서구권으로도 번집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수도와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향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든 청년들이 소외된 계층과 연대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에서도 Z세대는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반발한 청년들이 노킹스, 왕은 필요 없다라는 구호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 2,000여 개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최측 추산 무려 5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네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를 거쳐 마침내 멕시코까지 도달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 미국, 그리고 멕시코, 이 나라들은 언어도 문화도 사는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세대가 거리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통의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시작된 계기는 제각각이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분노의 원인은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부패, 경제남 기득권 독점, 그리고 민주주의의 붕괴. 전 세계 Z세대는 지금 국경을 초월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짙은 허무와 분노가 그들을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결정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원피스 해적 깃발입니다. 만화 원피스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연재되며 전 세계에서 5억 권 넘게 팔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Z세대는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루피의 모험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깃발일까요? 원피스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인공 루피가 싸우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계 정부와 천룡인입니다. 이들은 신처럼 군림하며 법 위에 서서 온갖 착취와 악행을 저지르는 절대 기득권입니다. 지금 Z세대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 독재자 카르텔과 소름 돋게 닮아있지 않나요? 반면 루피는 어떻죠? 그는 지배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적왕이 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기 위해서입니다. 루피의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은 약탈을 위한 깃발이 아닙니다. 부당한 권위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자유와 저항의 상징입니다.
Z세대에게 체 게바라 같은 옛날 혁명가나 좌파니 우파니 하는 낡은 정치 이념은 더 이상 가슴 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기성세대의 언어일 뿐이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해줄 새로운 아이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 원피스에서 찾아낸 겁니다. 멕시코의 시위대와 네팔의 청년들이 똑같은 해적 깃발을 들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Z세대가 보내는 동맹의 신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시대를 끝장내려는 거대한 혁명의 신호탄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혼란은 필연적입니다. 당장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시위의 혼란을 틈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해버리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 시스템이 허약한 나라일수록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쓰나미가 되어 사회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짓밟히고 꺼진 듯 보여도 파도처럼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힘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과거의 혁명에는 없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다양한 SNS와 밈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은 실시간으로 서로의 분노를 확인하고 전략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멕시코의 시위대가 미국의 시위를 보고 용기를 얻고 인도네시아의 비극이 네팔 청년들을 울리는 시대입니다. 이 강력한 연대감은 최루탄이나 물대포로 흩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젊은 세대가 국경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연대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민혁명의 전조입니다. 1960년대 화염병을 들던 학생운동과는 다릅니다. 2025년의 혁명은 스마트폰과 문화 코드로 무장하고 지도자 없이도 완벽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입니다. 세계는 지금 특정한 영웅도 통일된 이념도 없이 오직 자유와 공정을 향한 열망으로 연결된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펄럭이는 저 해적 깃발이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가 다음에는 어느 나라의 해안을 덮칠지 우리는 숨죽여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